안녕하세요. 중공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후퇴 또는 더 나아가서 경기가 침체에 빠질지 이런 걸 이제 바이러스 리세션이라는 이런 말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바이러스 리세션이 중공을 넘어서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국의 그 BBC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공 GDP가 최대 1.2%포인트 추락시킬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기는 아직은 좀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저께 BBC가 이렇게 보도하는 거를 제가 잽싸게 캡처한 겁니다. 만약에 그 1.2%포인트 추락시킨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 경제 영향은 아직은 가늠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파급 경로를 분석을 하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빨리 그 백신, 즉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잠복기에도 사람 대 사람 전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백신 개발될 때까지 불확실성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치료제 개발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여튼 지금 글로벌 기업들 집중해서 완전히 경쟁적으로 거의 전쟁보다도 더 심하겠죠.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샘플이 중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공 기업들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합작해서 이제 진행되겠죠.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종합하면은 이러면 한 서너 달 걸린다 그러고 가장 많은 보도는 5월 내지 6월경에 치료제 개발될 가능성 많다. 그러면은 7월, 8월 지나면서 이제 통제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보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요 그렇게 희망하는 거죠. 희망 보도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이것이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이전에 치료제 개발될 수도 있고요. 가을까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최소한 금년 상반기에는 이 글로벌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제나 마스크 만드는 거 이런 거 메디칼 관련 주식은 좋겠죠. 그런데 나머지 다른 기업, 다른 업종들은 엄청난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업이나 호텔업이나 항공업 이런 거, 운송업 이런 거 직접 타격받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생수요로 나오는 게 바로 기름 같은 이런 에너지 수요 아닙니까? 이것도 급감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업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타격되는 모습들이 2월, 3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매출 감소로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바이러스 리세션이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금년 들어서 미국 국채 시장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인다 이런 주제로 지난주에 제가 별도 영상을 올린 바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미국 국채 시장 움직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대개 경기가 후퇴되는 경기 침체가 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위험 자산인 주식 팔아버리고 안전 자산인 채권, 특히 그 중에서도 국채를 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는 내리고 채권 값은 오르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내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수익률 하락할 때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권의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이게 채권 법칙 5개 그러면서 정의된 거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현된 투자 수익률은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런 리세션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채 팔아버리고 장기채 사는 것이 현명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단기채 수익률은 올라가고요. 장기채 수익률은 더 크게 내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버리면은 yield curve inverse 되는 것이죠. 채권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미국채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요 모든 채권 수익률이 다 내렸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오후에 단기채 수익률이 상승 반전했다는 겁니다. 즉 투자자들이 단기채 팔아버리고 즉 단기채에는 공급 우위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값이 내리는 거고요. 네? 단기채 가격 하락하고요. 단기채 수익률 올라가는 거고요. 이 돈으로 장기채 투자한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어떤 그 조정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그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더 해보면 이미 지난주에 그러니까 3월물과 2년물 그 수익률은 3월물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2년물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수익률 곡선 역전이 됐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게 어제 시장에서 3월물 수익률하고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가 5.1bp로 축소됐습니다. 역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다면은 작년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파급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주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 보도한 걸 어저께 봤는데요. 홍콩 대학의 그 감염 질병 전문가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뭐 메디컬 딘이라고 소개됐으니까 학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학장. 가브리엘 렁이라는 이분. 그러니까 우한에서 감염 환자가 44,000명 이미 돌파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 내에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공 전역에서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면서 그래서 자가 복제하는 셀프 서스테이닝 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당국의 그 공식 발표치는 우한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지금 뭐 아직 3,000명, 최근 뉴스는 3,000명 뭐 좀 아직 직전인 것 같고요. 사망자 82명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렁 교수가 대응책을 제시했는데 사람들 이동 제한시켜라. 학교 아예 폐쇄해야 된다. 회사 같은 데서 근무하지 말고 회사 모여서 근무하지 말고 재택근무 늘려야 된다. 재택근무. 그다음에 대규모 모임 금지시켜라. 이렇게 이제 대응책을 제시했는데 한마디로 사람과 접촉을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과 접촉을 줄이면은 돈이 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업종들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무인 택배라든가 이런 분야 기술 혁신이 더 가속되는 계기가 되는지도 이렇게 주목이 되고요. 영화 같은 것도 사람이 모이는 극장에 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는, 그래서 인터넷 관련 매출은 더 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게 되겠죠. 그런데 44,000명이라는 홍콩 대학의 숫자가 말이죠. 이런 그 전염병 관련된 이런 그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예측 모형, 즉 수리 모형을 사용을 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었는데 우연하게도 말이죠.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우한 지역 감염자 저도 최소 44,000명 넘을 거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것과 정말 우연하게 완전히 일치해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후에 말이죠. 그때 올릴 당시에는 한국인 감염자, 우한 출신의 한국인 감염자가 2명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명을 대입해서 수정을 하면은 500대 3 이퀄 1100만 대 X 해서 X 값을 구하면 6만 6천 명입니다. 즉 우한 지역에서만 감염자 대략 한 6만 6천 명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 매우 간단하지만요. 저는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한 지역 한국인 500명 중에서 3명이 감염되었다면 이게 바로 표본 확률입니다.
표본 확률 이거 구하는 것이죠.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위생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지식이 쌓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평균적인 학력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우한 시민들보다는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국인에서 표본이 3명이라면은 그러니까 500 중에 3명이라면은 우한 시민들 간에는 이보다 더 높으면 높을지 낮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만 6천 명이 최소값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공 전역으로 확대하면은 계산할 모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산수지를 할 수는 있지만 뭐 이걸 제시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영국 전문가, 이분도 유명한 이런 분야, 공중위생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중공 전역에서 이미 10만 명 넘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최대 20만 명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만 명 하더라도 저는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잠복기에도 사람 대 사람 간에 전파가 된다는 이 점입니다. 잠복 기간 중에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근심 걱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시한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중공 전역으로 확산되는 거 뚜렷합니다. 아주 겁나게 시뻘겋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연휴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즉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조치인데 이거 대책이 없다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딱 보여집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이미 임계점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중공 내부에서는. 예. 사진 한번 보십시오. 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중공은 이거 시장 바닥에서 야생 동물 요리되는 그런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야생동물 거래 금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공 사람들 수천 년 식사 문화 이거 변하겠습니까? 야생동물은 이동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가 우한에 있는 화남이라는 수산물 시장의 야생동물이라고 중공 당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야생동물 해체를 하고요. 폐기물을 이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차에서 샘플을 수거해갖고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이 그냥 무더기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핵산은 아직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단백질 덩어리. 고기 덩어리라고요. 고기 덩어리. 세균보다 더 적은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 핵산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숨 쉴 때 폐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요. 그때까지 무생물인 핵산이 자가 증식을 시작을 하는 그런 생명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러스가 자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사람한테는 그게 폐렴, 즉 허파에 염증이 생겨서 썩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폐렴이 그거죠. 허파가 썩어버리는 게 폐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허파 셰프를 망가뜨리니까 숨쉬기 힘들겠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아프겠죠. 그렇게 고통받다가 허파가 더 썩어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 간단합니다. 중공 사람들 식문화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2, 제3의 우한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한시가 인구 1100만이라는데 인근의 충칭시는 3천만 도시입니다. 3천만. 예. 대도시에서 야생동물 단속하면은 지하로 숨어서 은밀하게 야생동물 거래 계속될 가능성 높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중에요. 사망자 관련 분석이 저한테는 아주 주목됐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지금까지 사망자는 대개 65세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과는 이거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의 면역력으로 스스로 이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게 뭡니까? 근원 치료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보조적인 대증 치료 아닙니까? 열난다 그러면 해열제 주고요.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주고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다면은 애초에 심각하게 발병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 65세 이상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저하되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미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현미밥, 채소, 과일, 견과류, 이거 즐겁게 먹고요. 맛있게 먹고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먹지 마시고요. 햇빛 받으면서 적절하게 꾸준하게 계속 운동하시고요. 스트레스 잘 조절하면서 잠도 푹 잘 자고요. 이렇게 신나게 사는 게 면역력, 자연적인 면역력 유지하고 키우고 하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간단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원래 하나님이 공짜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눠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집중 발생 지역에서 중공 사람들 입국 금지하는 거 이거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공에서도 우한 등 대도시 이거 완전 차단시켜 갖고 주민들의 외부 접촉을 철저히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 우한 사람들과 접촉해서 무방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춘제 기간에 우한을 떠난 그 500만 명 중에서 한국 입국자가 지금 6,400명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숫자는 뭐 여권의 그 최종 목적지 한국으로 기재됐다는 그걸 근거로 한다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6,400 몇십 명이라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까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타고 온 항공기, 이들이 국내에 머물면서 접촉했던 모든 그 한국인들 다 지금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잠복기 보내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기 중에도 퍼져갖고 2차, 3차 감염자 발생시킬 가능성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한 출신들은 입국 거부 조치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홍콩이나 대만 등에서도 바이러스 집중지역 출신자 여행객들은 입국 금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제한도 없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했다니까 이거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한국 포함해서 주요국들, 주요 외국들 발생 사례는 전부 우한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 갔거나 거기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뭐 전수조사를 지금부터 해라는 둥, 뭐 군 의료진 투입한다는 둥, 이거는 완전히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도 못하는 헛소리 그냥 나오는 대로 벌렁거리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거. 왜냐하면 말이죠. 잠복기에 전염이 안 되는 사스라면은 전수조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잠복기에도 사람 간에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서 발견된다고 한들, 그때까지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되었을 가능성 배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수조사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지금부터 전수조사 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우한 지역 출신 입국 금지부터 연휴 시작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군 의료진은 이거 군대에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한 지역 입국 금지시키고요. 내국인들 발생 최소화시키면 군 의료진 투입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슨 군 의료진 투입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헛소리이고요. 소질로 들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댓글로 여러 의견 주셔서 굉장히 감사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댓글에 아무런 제한을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낯익은 분들 중에서 댓글 올리신 거 제가 확인은 되는데 읽기도 안 되고 또 답글도 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올리셨는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여튼 순전히 유튜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댓글인데도 정상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은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올리는 즉시 노란 달러 표시돼 갖고 광고 제한되는 건 조치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화가 좀 상당히 나는 편입니다. 예, 화납니다. 예. 제가 올린 모든 영상입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의 신청하면요. 하루 정도 지나갖고 이제 해제가 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의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예. 유튜브 제도를 악용해서 그런 반위헌적인 마귀 같은 검열 세력이 주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마귀 같은 세력들 결국 심판받을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